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권을 노리는 잠룡이라면 슬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여야에서 많은 사람이 거론되고 있죠. 여당부터 보자면 부동의 여론조사 1위 이낙연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항상 그 이낙연 견제론이 나올 때 늘 거론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렇게 세 분은 지금 8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속 뉴스의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대권 관련해서. 그리고 이 밖에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의원 등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총선 패배 이후 잠잠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죠. 오늘 짚어볼 인물은 여당에서 대권주자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람입니다. 바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입니다. 먼저 이제 이광재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죠. 보좌관 출신이고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노무현 정권 때, 그리고 삼선 의원, 강원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대권 주자로 나서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17대 총선에서 이분이 38세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 후에 2010년 45세의 나이로 강원도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강원도에서 53%라는 지지율을 얻었죠. 이때까지 아주 잘 나가는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45세면 지금 정치권에서도 청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광재의 정치적 10년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 선거, 강원도지사 선거 이전에 이미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이제 재판 끝에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상실합니다. 이게 2011년입니다. 그때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실형을 받고 나면 10년 동안 출마를 할 수가 없죠. 2021년, 그때까지는 2월까지는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기가 막히게도 2019년 10월, 12월 31일에 특별 사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특별 사면을 받고 나니까 바로 민주당에서는 4월 총선에 써먹기 위해서 이분을 영입합니다. 이분은 이제 4.15 총선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됐죠. 그 다음에 강원도를 책임지라는 그걸 받게 되고, 강원도를 뛰면서 본인이 고등학교, 모교가 있는 원주에 출마해서 좀 가볍게 당선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재선한 거는 강원도, 영월, 평창 이쪽이었거든요. 원주에서 이제 당선이 돼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이광재 의원이 여의도를 떠나 있던 10년 동안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갔냐는 겁니다. 그동안 정치권에 많은 일이 있었죠. 이분이 이제 강원도지사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유죄 판결 받을 때만 해도 친노무현은 패족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 이제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가 이광재,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지사가 되면서 부활했다. 이렇게 패족 부활 이런 걸 거치면서 야당 내의 하나의 세력이었습니다. 친노는. 그냥 하나의 세력일 뿐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친노라고 불렸던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당내에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그 후 더불어민주당 계속 거치면서 당내에서 비노 세력들한테 적지 않게 시달렸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민주당, 친노, 특히 친문은 이제 한국 정치의 완전한 주류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도록 이광재 의원이 조금 이제 정치권과 떨어져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광재 의원이 친노의 핵심이라는데 이 일을 달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과거 친노는 이제 다 친문으로 넘어간 상태죠, 사실. 친노무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확실하게 친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광재 의원하고 김두관 의원 정도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 게 월간조선 7월호가 이번에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심인 윤건영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미래발전연구원, 노무현재단과 관련인 이 연구원의 차명 계좌를 운용했고, 이 자금이 문재인 의원 시절 그때 정치자금으로 이용됐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월간조선이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 제보자가 제보를 한 이유에 해답이 있습니다. 제보자 김한희 씨는 월간조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정신에 공감해서 미래연구원에 들어왔는데
윤건영 의원이 들어온 이후 미래연은 문재인 선거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느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변질되지 않은 노무현 정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고 그걸 중심으로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친문 세력, 지금의 친문,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노무현 정신을, 변질되지 않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광재 의원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또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의원이 정치권에서 멀어진 10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다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뭐 선거 치러야지, 국회 가서 싸워야지, 뭐 민원 해결해야지 너무너무 바빴는데 이분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연구,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중국으로 갔죠. 칭화대에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뭐 객좌 교수도 했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고 난 뒤 이제 귀국해서 뭘 했냐면 싱크탱크 여시제라고 있죠. 여시제에서 부원장하고 원장을 하면서 계속 연구활동했습니다. 여시제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2016년 문을 열었는데 이때 뭐 여야 정치인들이 다 몰려와서 한번 배워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좀 주목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시제는 이제 한샘의 조창걸 회장 이분이 나도 한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브루킹스 하면은 뭐 미국의 최고의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지로 1,000억 원을 출연해서 만든 연구소입니다. 민간 싱크탱크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민간 싱크탱크가 1,000억 원을 뭐 이제 출연한 곳이 있다? 이건 좀 사실 거의 드문 일이죠. 이런 곳에서 이제 이 여시제에서 이광재 의원은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몇 년 동안 뭘 했겠어요? 연구 활동을 뭐 IT는 물론 뭐 4차 산업, 데이터, 뭐 AI, 인공지능 이런 첨단 분야에 대해서 하도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의 다른 정치인들과는 뭐 차원이 다른 지식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21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공부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야 의원이 다 참여하는 우후죽순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뭐 벌써 몇 번 이제 모이고 그랬는데요. 여기 참석했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이 의원 진짜 공부 많이 했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과거에 정치에 집중하는 이 정치인들이 더 이상 뭐 인기를 얻거나 가치를 갖기는 뭐 힘든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광재 의원이 뭔가 진짜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대선부터는 이제 후보가 얼마나 똑똑하냐. 사실 뭐 이게 토론만 하면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똑똑한지, 정말 비전을 갖고 있는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지금 상황 이해하고 있는지를 뭐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권 주자들 다 공부하겠다고 공부 모임 만들고 뭐 이낙연 의원 뭐 1,000명 단위의 뭐 싱크탱크 만든다 이런 소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대권 주자들은 당연히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태까지의 대권 주자들은 뭘 했냐 하면은 과외 교습식으로 뭐 공부 모임도 있었고 싱크탱크도 있었는데 경제 과외. 이제 보통 대권 주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주로 정치나 뭐 행정과 법률 이쪽에 이제 전문가들이지 경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제 과외 교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수준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4차 산업, 뭐 데이터 이런 쪽에 근데 사실 이건 공부 안 하면은 알기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잠깐 뭐 벼락치기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점에서 이광재 의원이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그때 강원도지사에 출마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큰 정치인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 또 열광했던 도민들도 많았죠. 이제 앞으로 곧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